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뿔라림스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한 2, 3년간 이 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한 솔직한 저의 어떤 생각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하나요? 무슨 예를 들어서 간 담도암인데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합니까? 얼마만큼 복용을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저는 항상 답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연구자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복용량이라든가 복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 전문의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논문이라든가 기타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과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메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메일을 드릴 때 좀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복용량이라든가 어떻게 먹으면 되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메일을 썼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게 아니더라. 그런데 그거는요, 어느 누구라도 뭐 우리나라 뭐 의사 명의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암 환자분들과 암 환자 가족분들께 실망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펜벤다졸을 말기암 환자분들이 드시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의 사견에서 그 근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논문을 소개시켜 드릴 때 이 조 디펜스가 등장을 하면서 유명했던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리포트인가요? 여기에서 나왔던 펜벤다졸 관련 항암 효과 세포 실험이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펜벤다졸을 복용을 하면 항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 90%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식약처라든가 뭐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에서는 뭐 또라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제 연구원 생활을 10년 이상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사람에게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람한테도 항암작용이 있습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논문과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는 말기암 환자분들이 이거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먹으면 안 된다, 방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문에서 펜벤다졸이 인비트로 실험, 즉 세포 실험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밝혀졌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성이잖아요. 약에 대한 내성. 약제 내성이라고 하죠, 한글로는. 근데 이 약제 내성이라는 게 항암제에서는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탁솔, 폐암 항암제로 많이 쓰고 있는 탁솔이라든가 또는 카보플라틴이라든가 이런 항암제들이 초기에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항암제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항암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약제 내성, 항암제의 내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이처 자매지에서 나왔던 그 실험이 뭐냐면 펜벤다졸이 과연 내성이 있냐 없냐를 분자적 메커니즘으로 규명을 한 겁니다. PGP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PGP는 글리코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많이 생산이 되면은 몸 안에서 이것이 몸 안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 암세포에서 많이 P글리코프로테인이라는 것이 많이 생산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항암제를 투여하더라도 그 항암제의 분자 구조가 암세포 밖으로 유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항암 효과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암제의 용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복용을 해도 또는 투여를 해도
암세포에서 PGP, P글리코프로테인이라는 것이 많이 생산이 돼버리니까 많이 들어온 만큼 밖으로 암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암세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성, 약제 내성입니다. 그런데 펜벤다졸이 이 PGP의 생산을 촉진시키느냐?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했더니 놀랍게도 펜벤다졸은 PGP, P글리코프로테인이라는 이 물질을 많이 과잉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펜벤다졸은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적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막 뭐 어려운 용어는 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들어가는 만큼 많이 나오는 거야. 많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구멍난 구멍난 그릇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거죠.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암제가 듣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암은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펜벤다졸 같은 경우는 이 약제 내성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P글리코프로테인의 생산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 그러나 제가 영상에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용량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PGP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또 다른 약제 내성에 관련된 분자들, 단백질들을 건드릴 수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약제 내성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P글리코프로테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펜벤다졸은 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그래서 펜벤다졸을 복용하시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내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그리고요, 펜벤다졸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펜벤다졸, 메벤다졸, 알벤다졸 세 가지 모두 벤지디마졸 계열, 벤다졸 계열의 구충제거든요. 기본 골격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식약처에서 지금 동물용 구충제는 사람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복용하시되 그렇지 않은 분들, 생각을 아직 하고 계신 분들은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을 복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말기암 환자분에 한해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제가 뭐 이거를 해라 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말기암 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조디 펜스가 그 신약 임상 실험을 하면서 이제 펜벤다졸을 뭐 복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랑 동일하게 그 신약 임상 실험을 한 환자들은 뭐 다 죽었고 자기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펜벤다졸이 그 영향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펜벤다졸의 효과가 단독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펜벤다졸하고 항암제를 복용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신약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약을 단독 복용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가 혹은 효과가 미미하다가 펜벤다졸을 복용함으로 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스토리가 맞는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먹거나 혹은 항암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이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 알벤다졸을 복용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굳이 항암제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암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항암제하고 이 구충제, 벤지디마졸계, 벤다졸 계열의 구충제와의 상호작용이 알려진 건 없죠. 그러나 이 구충제, 벤지디마졸 계열의 구충제들이 다른 약물과의 인터랙션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허용되는 용량 안에서 항암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제안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디펜스의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리고요, 병원에 가셔서 어떤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물어보겠다, 의사분한테. 제 생각에는 의사분들이 절대로 이걸 복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혹은 보호자 입장에서 말기암 환자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주치의든 담당이든 얘기를 하세요. 뭐 그 의사가 상대방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나 이거 항암제를 맞으면서 이거 펜벤다졸, 이 구충제,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을 복용을 할 거다. 왜? 내 지금 말기암 환자고, 당신이 지금 나 뭐 2,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목숨 내가 구하려고 지금 먹는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얘기를 하시고, 설사 의사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의사가 말기암 환자분들한테 먹어라 먹지 마라 얘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 알고 있는 지인이 방사선 종양학과 유명한 대학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의 정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쭤봤어요. 만약에 말기암 환자라면 시한부 인생을 받은 말기암 환자라면 교수님은 펜벤다졸이나 이런 구충제 복용을 만약에 환자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이 환자를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말기암 환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문이라든가 이런 뭐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에 대해서 이런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말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용을 오히려 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의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주치의라든가 담당의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우선 얘기를 하라. 그래야 그 의사분들도 말기암 환자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얘기하시고 그리고 펜벤다졸을 구매하기가 어려우시면 알벤다졸 약국에서 400mg짜리 두 알에 1,000원입니다. 메벤다졸 뭐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체용으로 구매하셔가지고 복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아니 말기암 환자분들이 도대체 병원에서 의학적인 치료를 해도 가망이 없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의사가 무슨 권한으로 뭐 먹어라 마거라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되 일단은 주치의하고 얘기를 해놓고 복용을 하셔라.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2년 전에도요. 이 비슷한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잠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금방 사그라들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얘기죠. 조 디펜스라는 실존 인물이 완치 사례라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나타났고 실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논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부
실험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오늘 뭐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복용을 하시면서 대신에 부작용 체크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부작용은 뭐 간 수치가 ALP라든가 ALT 수치, 혈액 검사하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그 수치가 증가를 했는지, 그리고 신장 수치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암에 대한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셔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일주일 이상 계속 2주일 이상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수치가 올라간다? 그럴 때는 일단은 복용을 중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수치를 확인을 하고 복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좋지 않은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복용하실 필요는 없다. 그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설문조사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상당히 좋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벌써 통증이 조금 감소되었다. 3, 4주 복용이 지나니까 통증이 느끼기에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리고 뭐 혈액검사라든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계시다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완벽한 임상실험 어떤 데이터는 아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제 그저께 올려드린 영상에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연결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